청담, 정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지역입니다. 수식어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청담을 비롯한 강남구는 현재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천지개벽할 반포, 서초, 방배의 서초구보다 GBC 개발, 학군, 학원가 때문에 강남구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었어요. 원래 밑에서는 유난처럼 보이지만 1, 2등 싸움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반포동의 신축이 대거 들어오면서 대세가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요. 가장 좋은 예로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입주년도 총 세대수 등 아주 비슷한 조건이에요. 국민평형인 34평 기준 불과 4에서 5년 전만 해도 두 단지의 가격은 약 28억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거래가만 보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36억, 아크로 리버파크는 50억으로 격차가 꽤 벌어졌어요. 이거 대치동, 강남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더 자존심 상하는 건 앞으로도 역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압구정 재개발이 될 때까지는 한마디로 적어도 10에서 15년 이상 반포, 서초구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당분간 서초구, 반포를 압도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의 자존심은 충분히 지켜줄 단지가 바로 청담 르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규제지역 청약에 입주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놓치는 거 없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래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청담 르엘 완벽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구독자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5배 정도나 차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릴게요. 사업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청담 르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 일원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9개 동으로 총 1261세대 중 특별 공급 64세대, 일반 공급 85세대, 이번 청약에서 분양 물량은 149세대,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공급 대상을 보면 59제곱미터 2개 타입, 84제곱미터 3개 타입으로 총 5개 타입입니다. 딱 우리가 제일 원하는 약 25평, 약 34평만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요. 특별 공급 64세대, 일반 공급 85세대, 여기에 5개 타입으로 쪼개면 정말 허무한 공급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 중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넣으실 텐데요. 공급 물량 보면 눈물 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천제 물량과 신특, 생특 소득 구간별 물량은 영상 후반에 다뤄드릴게요.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초, 중, 고 있고요. 단지 바로 주변에 한강과 청담역이 있습니다. 바로 윗동네가 압구정, 바로 아랫동네에 열심히 공사 중인 GBC, 코엑스, 삼성역, 오른쪽에는 잠실. 입지 설명 필요합니까? 입지 분석 끝!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은 분양 물량에서 큰 기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남은 물량이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해요. 단지 배치도를 정북향 방향으로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자, 가장 특이점은 해가 잘 들어오는 남향이 선호 타입이 아닙니다. 북동쪽에 한강이 있어요. 남향이고 나발이고 한강뷰가 짱입니다. 물론 남향이면서 한강뷰도 되는 타입도 있지만 어쨌든 남은 물량 중에 한강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맘 편하게 한강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한강에 제일 가까운 101동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109동까지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동호수 배치도와 같이 볼게요. 먼저 101동에서 104동 4개 동을 보겠습니다. 일단 101동, 102동, 103동의 1, 2호 라인은 조합원이 다 가져갔고 103동의 3, 4, 5호 라인이 84C, B, A 타입인데 84A 타입은 단지뷰, 84BC 타입은 한강뷰가 가능하겠죠? 안 됩니다. 84C 타입이 8층, 84B 타입이 10층까지 있는데 여기 신동아 아파트가 10층입니다. 한강은커녕 물 한 방울도 안 보여요.
104동은 이 회색이 모두 임대 물량입니다. 59A B타입은 27층, 29층까지 당첨 가능하네요. 그래도 한강 못 봅니다. 바로 옆 단지인 청담 자이에 다 가리거든요. 진짜 몸을 막 비틀어서 보면 몇 방울 정도는 운 좋으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105동에서 109동 5개 동을 보면 먼저 105동도 임대 물량이 좀 있고 84A B타입도 있지만 8층, 6층까지밖에 없습니다. 59A B타입은 17층, 15층까지 가능해요. 다음 대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108동은 모두 조합원이 가져갔고 106동, 107동, 109동을 보면 잔인합니다. 남은 층 중 최고층이 7층이네요. 전체적으로 한강뷰는 없다고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억울하면 조합원 하시거나 나중에 돈 더 주고 사면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요. 타입별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기 전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는 평면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청약에서 평면도 따지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평면도 따지고 더 좋은 거 따지다가 평생 당첨 안 됩니다. 청담 르엘이야 모든 타입이 경쟁률 몇천 대 1이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다른 청약에서 평면도를 볼 때 어느 타입이 좋은지를 보지 말고 어느 타입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청약에서는 평면이 아니라 당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분양했던 DH 방배라든지 이번 청담 르엘 같은 서울 규제 지역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평면도를 보실 때 방이 작다느니 서비스 면적이 작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면적 발코니 확장에 관한 조례가 달라요.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싸고 가성비 좋고 발코니 확장 3면으로 돼서 평면도 잘 빠진 걸 원한다면 그냥 수도권 신도시 가면 됩니다. 청담 르엘 같은 단지를 볼 때는 가성비 따지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에르메스, 샤넬백을 가성비로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평면도 가볍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49세대 중 39세대 분양하는 59A 타입. 중층 이상도 가능하지만 한강과 가장 멀고 임대 물량과 섞여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장점은 청담역, 대로변과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가능. 서울 5구 타입으로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물론 방 정말 작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빠진 5구 타입입니다. 이거 좁아서 싫으면 청담 말고 저기 신도시 5억 정도 하는 5구 타입 하면 됩니다. 다음 115세대 중 39세대에 공급하는 59 B타입, 59 A타입과 장단점은 같습니다. 전형적인 타워형의 아기자기한 59 타입입니다. 선호도가 가장 낮긴 하겠지만 청담 르엘 같은 로또 청약단지는 절대가가 비싸서 가장 저렴한 타입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203세대 중 25세대 분양하는 84A 타입,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가능. 알파룸이 없는 건 아쉽지만 반듯하게 나온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현관 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작지만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210세대 중 38세대 분양하는 84B 타입. 전형적인 타워형인데 너무 좋습니다. 거실이 양창에 이쪽이 식당으로 구역이 정해졌어요. 여기에 식탁 넣으면 뷰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분양 물량 중 10층이 가장 고층이라는 거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66세대 중 13세대 분양하는 84C 타입 3베이 판상형 마통풍 가능 무난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타입별 층수와 분양가 최저가, 최고가 확인해 보시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약 1,000만 원에서 약 1,300만 원 정도, 추가 옵션비는 당첨자 발표 후 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만 확정이 됐어요. 분양가 최고가와 발악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더한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59 타입 약 20억 원, 84 타입 약 25억 원, 드디어 59 타입 분양가가 20억이 넘는 걸 보게 되네요.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여기서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만 나옵니다. 10%는 본인이 잔압해야 하고 만약 잔압 불가 시 연체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연체 수수료 납부해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가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받으면 즉시 달에 한 번씩 이자 내야 해요. 뭐 괜찮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나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나 비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집 공고문에서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을 보면 중도금 60%를 30%씩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보통 10%씩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입주가 내년 11월로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10%씩 6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것보다 불리한 게 있겠죠. 먼저 첫 대출 실행부터 30%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크게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 60%중 10%를 잔압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다른 청약에서는 중도금 제일 마지막 회차였죠. 하지만 2회차 중도금 대출 실행 시기에 10% 잔압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연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체 수수료가 더 나오겠죠.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여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중도금 대출 이자에 연체료까지 더하면 정말 부가적으로 큰 돈이 필요할 겁니다. 계약금 계약 시 분양가의 20%, 발악비 플러스 옵션비의 10% 납부해야 합니다. 이 최종 계약금이 계약 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에요. 59 타입 약 20억, 84 타입 약 25억. 어떻습니까? 역대 청약 분양가 중 동일 평형 가장 높은 분양가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아시다시피 로또 청약입니다. 이 분양가가 얼마나 로또 청약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청담 르엘 1261세대 27년 3월 입주 예정, 분양가는 59제곱미터 약 20억 원, 84제곱미터 약 25억 원, 주변 시세 비교는 딱 한 단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위에 708세대 11년 10월 준공으로 14년 차가 된 청담 자이, 청담 르엘과는 정확히 15년 차가 나겠네요. 청담 자이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아쉽게도 59제곱미터가 없어서 49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1억 3,500만 원, 15년 차에 10제곱미터 작은 평수인데도 청담 르엘 59제곱미터 분양가보다 비싸네요. 청담 자이 8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32억 9천만 원, 15년 차가 나는데도 이미 8억이 저렴합니다. 엄청난 로또 청약이죠. 여기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짠! 청담 자이가 2012년 11월 첫 거래가 된 후 약 12년 동안 2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어이없죠? 어쨌든 이 청담 르엘을 15년 차인 청담 자이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제 생각에는 반포를 뛰어넘기는 힘들지만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45억, 50억도 있네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44억, 55억.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청담 르엘 40억 이상으로 충분히 거래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 로또입니까? 물론 청약 나온 84 타입은 저층 위주지만 단지의 가치는 같이 오릅니다. 당첨되시는 분들은 정말 분양가 상한제에 감사해야겠어요. 생각만 해도 부럽네요. 넘어갈게요.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청담 르엘 규제지역 민영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주변에 신축 단지가 없어서 비교할 단지가 없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전세로도 세팅이 가능해요. 거주 요건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모집 공고일 24년 9월 6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등본에 서울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청약 일정을 보면 추석 끝나고 바로입니다. 특별 공급 접수 9월 19일 목요일, 일반 공급 접수 20일 금요일, 기타 지역 2순위까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 당첨자 발표일 24년 9월 30일 월요일, 전매 제한 3년인데 25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거래는 불가해요. 정당 계약은 10월 14일부터 16일, 이날 반드시 계약금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구간별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적은 만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셔야 하고 0.001%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타입에 넣어야 합니다. 먼저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을 보면 청담 르엘은 규제 지역이죠. 60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70%, 추첨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가 전체 공급 물량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입니다. 여기서 타입별 당첨자 선정 비율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물량 진짜 욕 나오게 적죠. 당첨 가점이 몇 점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기록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점 낮으신 많은 분들이 추첨제를 노리실 텐데요. 추첨제 물량 정말 적습니다. 여기서 75% 물량을 무주택에게 우선 공급, 25% 물량을 우선 공급 낙첨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1주택자는 이렇게밖에 기회가 없어요. 뭐 어디에 넣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가점제에서는 74점도 안정권이 아닌 듯해요.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구간별 물량을 보면 일단 추첨인 5단계는 물량 1개도 없습니다. 소득 초과하시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0%예요. 84 C타입 같은 경우는 신생아 구간밖에 기회가 없네요. 정말 힘 빠지는 물량이지만 어쨌든 물량이 한 세대라도 있는 타입에 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구간별 물량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너무하죠? 신생아 소득 구간에 속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신생아 소득 구간이 아닌 그냥 우선 공급은 59A, B, 84B에만 한 세대씩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계약금에 4에서 5억이 필요한데 이 소득인 분들이 그 자금이 있을까요? 어쨌든 소득 구간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0.00001%라도 확률이 있는 타입에 넣으시길 바랄게요. 어쩌면 15억이 넘는 로또일지도 모르는 청담 르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당첨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당첨자가 나오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의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교통이었습니다. 김포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그 외 난개발 및 소규모 택지 개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는 2011년부터 김포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인구수 변화 그래프를 보면 20만 명 초반을 유지하다 2010년도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약 48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포 한강신도시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처음 분양을 하는 2010년은 리먼 사태 이후로 역사적인 부동산 하락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미분양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었어요. 미분양 물건 털어내려고 할인 분양하자 철조망 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0년은 넘은 일인데 지금이랑 너무 똑같죠. 이렇게 미분양의 아이콘이었던 김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016년도에 드디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착공을 했던 김포 골드라인이 2019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포 골드라인은 지옥철이라는 조롱 섞인 별칭을 얻게 됐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론은 예산이 부족해서 김포 골드라인은 일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지옥철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선거 시기만 되면 우리 높으신 분들이 체험해 봅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철이냐?
맞습니다. 지금도 지옥철입니다. 이렇게 1량을 4량으로 연장하자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설명이 너무 길죠. 최근에 분양한 강남, 서초는 솔직히 부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을 거니까요. 하지만 김포 같은 도시는 설명을 해드려야 해요. 왜? 돈 되니까. 과거에는 안 좋았고 현재 천지개벽 중이고 미래는 바뀔 테니까요. 이렇게 미분양 지옥철의 아이콘이 된 김포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2기 신도시 콤팩트 시티, 인천 2호선 연장, 5호선 연장, GTX-D 등 각종 호재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호재에 관한 얘기는 입지 환경 설명드릴 때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 김포에 향후 10년간 대장이 될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이름하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으로 좋은 가격에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인이 슈퍼 고가점자가 아니라면 DH 방배, 청담 르엘 이런 거 평생 당첨 안 됩니다. 자, 그럼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완벽 분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구독자는 16%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사업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1원 지하 1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29개 동으로 총 3058세대 중 특별 공급 999세대, 일반 공급 1117세대, 2116세대 공급합니다. 와, 정말 분양 물량 아름답습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도 길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청약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분양가의 10%로 2028년 2월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공급 대상을 볼게요. 총 세대수가 많은 만큼 타입도 많습니다. 50제곱미터 1개 타입, 59제곱미터 4개 타입, 76제곱미터 3개 타입, 84제곱미터 3개 타입, 90제곱미터 2개 타입, 103제곱미터 2개 타입으로 총 15개 타입입니다. 분양 물량을 보면 항상 적어서 고민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총 공급 물량 2116세대 중 59제곱미터가 1150세대로 50%가 넘는 물량이 있어요.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구간별 물량은 영상 후반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인트로 때 김포의 과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전공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과거 역사가 제일 싫었습니다.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과거 역사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 부동산에서 입지는 과거가 정말 중요해요. 왜? 돈의 흐름이거든. 저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만 읽어드리면 정말 편하지만 이런 지역일수록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50년 전, 100년 전을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최대한 짧게 흥미롭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는 이렇게 길쭉하게 못나게 생겼습니다. 위쪽으로 더 크게 있지만 어렵게 다른 지역을 보지 말고 김포 골드라인 쪽만 보면 됩니다. 크게 김포 한강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의 서열은 당연히 한강 신도시가 1위였지만 최근에는 한강 신도시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걸포 북변역, 풍무역, 운양역 순으로 선호도가 바뀌었습니다. 운양역은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장 좋은 상권이지만 이제 연차가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풍무역 주변 단지도 1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서울과의 절대적인 거리가 가깝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는 아직 운양역 주변 단지보다 몇 년 젊습니다. 그리고 풍무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위에는 한강 시내 폴리스라는
산업단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개발 지역 모두 엄청나게 기대되는 개발인데요. 열심히 진행 중이기는 하나 분양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풍무역은 김포 골드라인 5호선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에요. 다음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있는 걸포 북변역, 현재 단원코 김포 대장 지역입니다. 서울과의 절대적인 거리는 다른 구도심보다 멀지만 신축 대단지의 위력은 김포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주변 시세 비교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한 한강 메트로 자이 1, 2, 3단지가 김포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걸포 북변역 주변을 보면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해서 인프라는 학교, 공원, 편의시설, 병원 등 이미 모든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분양한 북변 3구역, 앞으로 분양할 북변 2, 5구역 등 걸포 북변역 주변으로 약 1.5만 세대 미니 신도시가 구성됩니다. 또 걸포 북변역은 인천 2호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어요. 인천 2호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만 가면 GTX A 노선 킨텍스역입니다. 향후 서울역, 삼성역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해요. 지옥철의 김포가 이렇게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인천 2호선 연장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김포 말고 10년 후 미래의 김포에는 어디가 대장이 될까요? 현재는 10년 차가 훌쩍 넘어버린 이쪽 김포 한강 신도시 초반 계획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운양역을 시작으로 왼쪽 끝에 구례역까지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정말 못생기기도 했고 가운데 뭔가 뻥 뚫려 있는 모양이에요. 바로 여기에 김포 한강 이신도시 콤팩트 시티가 진행 중입니다. 김포의 모든 호재가 이곳으로 몰빵되어 있어요. 무려 약 4만 6천 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만 명. GTX D 5호선 BRT까지 광역 환승센터가 들어오겠죠. 콤팩트 시티는 27년부터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203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10년 후 김포의 서열이 그려지시죠. 현재는 걸포 북변역, 풍무역, 운양역이지만 10년 후에는 컴팩트 시티, 풍무 역세권 개발, 걸포 북변역 순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김포 교통 호재를 정리하면 컴팩트 시티, GTX-T 5호선 BRT 광역 환승센터, 장기역 GTX-T 5호선 김포 골드라인 트리플 역세권, 풍무역 5호선 김포 골드라인 더블 역세권,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있는 걸포 북변역은 5호선 인천 2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GTX-T 5호선은 15년 이상, 인천 2호선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략적으로 김포에 입성해야겠죠. 이 전략은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당연히 걸포 북변역에 가까울수록 로얄동이겠죠. 확대해보면 29개 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운데에 공원도 있고 모든 타입이 남동향, 남서향으로 채광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냉정합니다. 역시나 좋은 건 조합원이 다 가지고 갔어요. 101동에서 106동까지 국평인 84타입 이상 중하층부터 대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남은 물량이 많으니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죠. 평면도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도시의 평면이라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서열은 딱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 평면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을지를 따지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최대한 가공했는데요. 타입이 많아서 글씨가 좀 작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춰서 봐주세요. 타입과 공급 세대수, 공급 층수, 분양가, 최저가, 최고가, 발코니 확장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 옵션비는 당첨자 발표 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고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50제곱미터 약 4억 원,
59제곱미터 약 5억 4천만 원, 76제곱미터 약 6억 5천만 원, 84제곱미터 약 7억 1천만 원, 90제곱미터 약 7억 2천만 원, 103제곱미터 약 8억 9천만 원.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계약금 10%는 계약 체결 시 최종 분양가의 10% 납부하면 됩니다. 이 분양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분양가였으면 비싸다고 욕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반년 만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분양가가 어떤지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3058세대 28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59제곱미터 약 5억 4천만 원, 84제곱미터 약 7억 1천만 원, 103제곱미터 약 8억 9천만 원. 먼저 4달 전인 24년 5월에 분양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 리브를 보면 입지나 세대수나 상품이나 모든 게 조금 딸리죠. 분양가는 대략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저렴하네요. 전체 경쟁률은 1.61대 1, 경쟁률이 아주 낮은 편이죠. 이 단지도 김포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했었는데요. 당연히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쟁률은 볼 필요 없고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차이라면 오히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걸포 북변역 바로 위에 있는 현재 김포의 대장단지 2020년 입주로 이제 5년 차가 된 한강 메트로 자이를 보겠습니다. 3단지까지 있는데 1, 2단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주상복합, 2단지는 초품화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2단지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59제곱미터 5억 6,700만 원, 84제곱미터 7억 2천만 원, 117제곱미터 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시세대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28년 입주 예정이면 8년 차 차이가 나는데 현재 시세대로 분양했다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 김포의 대장을 굳건히 지킬 것 같네요.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입니다. 대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6개월,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김포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1순위에서 100% 분양되겠지만 예비 당첨 500%도 있으니 기타 지역 분들도 생각 있으면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원래 수도권에서 거주 요건은 1년이 대부분인데 지자체 마음입니다. 김포는 요즘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에 전입해도 1순위예요.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9일 목요일, 1순위는 20일 금요일, 2순위는 23일 월요일, 당첨자 발표일은 24년 9월 27일 금요일, 전매 제한 6개월이니 25년 3월 27일부터 약 3년의 기간 동안 분양권 거래 가능합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계약 체결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날 반드시 계약금 10%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구간별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물량을 보면 김포는 비규제 지역이라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 0%, 추첨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가 전체 공급 물량에서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 여기서 당첨자 선정 비율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추첨제 물량은 이렇게 되고요.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본인이 넣을 단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구간별 물량입니다. 물량이 너무 아름다운 물량이라 부연 설명 필요하지 않죠. 생애 최초 물량도 보여드릴 테니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본인이 어느 타입에 넣어야 가장 유리한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요.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충분히 매력 있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상품, 입지 등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분양가의 10%로 28년 2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이 길어서 분양권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 가장 좋은 방법은 28년 2월에 등기치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2년 후, 그렇다면 2030년이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부동산 상승기 때 매도 계획을 갖고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갈아타기의 뜻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살아도 되지만 상급지로 계속 가실 분들은 청약할 때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교통 호재들도 가시권에 들어올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GTX-D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BRT 등 이 교통 호재들과 부동산 상승기가 겹쳐서 폭발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상승기 때 매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때 팔 걸이라고 한탄하게 될 겁니다. 2030년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5년 후를 미리 준비해서 김포에서 목돈 마련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하셔야죠. 김포도 좋지만 더 좋은 곳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김포가 오르면 더 좋은 곳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모은다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약금이 분양가의 10%, 50 타입 약 4천만 원에서 103 타입 약 8,900만 원. 이 자금만 있다면 28년 2월까지 이 단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고가점자 분들은 서울에 더 좋은 단지 해도 상관없지만 아시잖아요. 서울 로또 청약 단지는 절대로 당첨 안 됩니다. 분양 물량이 2,000세대가 넘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몇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하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청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5억 로또, 10억 로또 이런 당첨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로또 청약보다 시세대로 혹은 비싸게 나왔지만 미래 가치가 좋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욕하지만 그래서 더 기회가 있는 단지, 지금은 비싸게 보일지언정 입주 이후 비과세, 기본세율이 되는 시기에는 충분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단지 등을 더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지들이야말로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백날 로또 청약 쫓아봐야 절대로 당첨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분양이 나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수원에서 1등급 입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수요가 있는 입지에서 하는 분양이고 1군 건설사는 아니지만 대방건설은 너무너무 좋은 건설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공택지에서 하는 분양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원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입니다. 이 영상은 디에트르 더 리체의 디테일한 분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분양가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요. 무조건 넣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청약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분석 다 필요 없어요. 분양가 얘기만 하겠습니다. 공급 타입은 84, B, C 두 개 타입의 공급 물량도 넉넉합니다. 분양가를 보면 특이점이 있는데요. 차상층, 최상층이 있어요. 최상층은 복층 구조로 이렇게 다락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이 차상층보다 약 4억 정도가 더 비싸네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두 타입 합쳐서 31세대밖에 없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발코니 확장비는 약 750만 원, 대방위 옵션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시스템 에어컨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층 분양가, 발악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 모두 더한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84 타입 약 10억 5천만 원, 84 타입 약 10억 5천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실거주 의무 규정이 따라다닙니다.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 5년, 주변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 면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세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검단 아테라 자이 모집 공고문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이 단지뿐만 아니라 검단에서 하는 많은 단지들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요. 이건 주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비싸다기보다는 주변에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는 거죠. 모두 신축이고 모두 2년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DH 방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세대로 나왔다는 사람들 얘기가 많은데요. 주변에 비교 단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바로 옆 단지인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는 준공된 지 12년 차가 됐는데 실거래가와 분양가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금 떨어진 방배 그랑자이와는 5억 정도 차이가 났고요. 어쨌든 주변에 비교할 만한 신축이 없어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에트르 더 리체과 같은 시기에 나온 청담 르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현재 14년 차인 바로 옆 단지 청담 자이보다 약 8억이 저렴하게 분양가가 측정됐어요. 그런데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 기간 5년인데 이상하죠. 주변에 비교할 만한 신축 단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는 주변 시세의 100% 이상으로 분양가가 측정돼서가 아니라 주변에 비교할 만한 신축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 자체가 분양가의 상한을 둬서 저렴하게 분양하자는 취지잖아요. 저렴하게 분양하지 않으면 지자체든 국토교통부든 공공기관 어디든 그 분양가를 승인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규제지역 재건축 재개발은 평당가 정할 때 엄청나게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공공의 기부 체납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든 분양가를 저렴하게, 조합원은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이익을 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조합원은 주변 시세 100% 이상 분양가가 측정되길 원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 없습니다. 100% 이상은커녕 5억 로또, 10억 로또 청약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규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로또 청약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지구나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괜찮다? 저렴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분양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를 보겠습니다. 수원은 비규제 지역이지만 북수원 이목지구는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어요. 하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주변 시세의 100% 이상으로 분양을 했거나 주변에 신축 단지가 없거나 먼저 호객노노에서 필터를 입주년차 10년 이내로 하면 10년 이내 신축이 거의 없긴 합니다. 바로 옆에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가 있긴 하지만 아직 입주 2년 차가 안 돼서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됐어요. 주변 비교할 신축 단지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시세는요? 아까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84제곱미터 약 10억 5천만 원.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주변 단지 동일평형 시세를 한번 보세요. 20년 차가 넘은 단지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렴하게는 4억부터 8억까지 있습니다. 설마 여기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랑 비교하는 건 아니겠죠? 이 두 단지는 12억 이상으로 거래가 됐는데요. 비교가 안 되는 단지입니다. 스타필드도 단지 앞에 있고 각종 호재가 종합되어 있는 단지예요. 하지만 디에트르 더 리체는 사실 1호선 성균관대요. 향후 인동선의 역도 도보로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10억 5천만 원? 제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솔직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분위기 타서 대방건설이 모험을 하는구나, 재밌겠다, 결과가 궁금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잖아요. 건설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정한 게 아니라 지자체든 어디든 공공의 승인을 받은 분양가잖아요. 그래서 더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건설사야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승인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은 조합원들 이익은 어떻게든 줄이려고 초과이익 환수제니 뭐니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를 10억 5천만 원에 승인해 준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디에트르 더 리첼 2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1차가 흥행하거나 완판되면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겁니다. 2차가 규모나 상품이나 평면도 더 좋기도 하고요. 대방건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청약은 망해야 합니다. 미분양이 나고 준공후 악성 미분양까지 나봐야 정신 차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으로도 분양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점점 더 오를 겁니다. 그 당연한 섭리에 거스를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 분양가는 정말 정말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가 청약이 망해줘야 다른 건설사 청약도 분양가를 함부로 못 올려요. 부디 잘 생각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거주 생각하고 5년, 10년 후를 본다면 당연히 지금의 가격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